몸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매일이 비슷해 보여도 이 순간이 언젠가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에 지금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고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어제 본 사람처럼 편안한 그런 친구 말이에요. 살다 보면 스치듯 지나가 버리는 수많은 인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죠. 오늘은 그렇게 잊히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 저장된 오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말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준 그 존재에게 이제는 우리가 말을 건넬 차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외장하드 속에도 그 이름 하나 떠오르기를 바라며 나의 오랜 외장하드에게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에게 저는 우정편의 MC를 맡은 허씨고요. 너무나도 소중한 외장하드를 저와 함께 열어볼 패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할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외장하드가 너무너무 궁금한 가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살이 3년차에 지하철 반대로 타서 오늘 고생하고 온 도라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제복은 없는 것 같지만 인복은 있는 것 같은 고마운 친구들이 참 많은 간단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주 앉아 오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반갑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의 오랜 외장하드에게 말만 들어도 뭔가 아련하고 그리운 추억이 자동 재생되는 느낌이지 않나요? 저도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특히 친구를 외장하드로 빗대어 표현한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추억이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로맨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 시절, 그러니까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 몰래 야자를 빼고 밤 산책하던 때 시험 끝나고 노래방 가서 목청 터져라 노래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던 나날들 졸업식 날 펑펑 울고 난 후 서로의 부은 눈을 보며 웃음이 터진 순간 애틋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잊고 싶지 않은 시간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요? 영상을 많이 찍는다거나 집에 가서 일기를 쓴다거나 패널 여러분의 외장하드는 어떤 방식으로 추억을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긴 하는데 완전 특별한 순간을 뭔가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아직까지도 중학교 졸업식 때 막 펑펑 울면서 친구들이랑 20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그 영상 편지가 있어요. 한 번씩 보면 진짜 약간 몽글몽글하고 애틋하더라고요. 모르겠는데요. 대박. 저는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혹시 투두메이트라고 들어봤어요? 알아요. 일정 공유하는 어플 아세요? 그거 공유하면서 서로 오늘은 뭐 먹고 싶던 맛집에 가서 뭘 먹었다 이런 거 하면 서로 따봉 같은 스티커 날려주고 이런 식으로 좋네요. 그거 일기 쓰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랬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 달아서 오늘 약간 빡셌는데 이런 식으로 코멘트 달아줄 수도 있고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깔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좋아요. 저는 일단 사진을 진짜 많이 찍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사진을 찍진 않고요. 라이브로 바꿔서 많이 찍어요. 그거 좋죠. 그 라이브로 찍으면 이제 영상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도 영상이나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 편인데 그래서 특히 여행 같은 특별한 순간에는 더 많이 카메라를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영상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약간 해상 너무 비디오? 좋다. 네, 그래서 그거를 친구들한테 공유해주고 약간 그 여행을 기억할 때마다 그 영상을 보면 되게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유튜브에 좋은데요? 올리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니까. 안 돼요. 역시 기억하기에는 기록만큼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으려 기록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표 같기도 하고요. 기록 하나하나에서 그때의 말투, 표정,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듣고 나니까 저도 괜히 옛 폴더 한번 열어보고 싶어지네요. 정리한다고 하다가 그날 하루 다 지나가는 거 다들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친구와 함께한 순간 중 유독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는 순간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외장하드 속 특별한 기억을 꺼내볼까요? 먼저 간따님부터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라서 지금 벌써 거의 한 10년직이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낙 좋은 기억도 많고 웃긴 기억도 많아서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네. 그럼 대신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배화여자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공부를 워낙에 많이 시키는 학교라서 그때 국어 선생님께서 얘들아 국어는 1학년 때부터 속근육을 길러놔야 되는 거야. 매일매일 화작문, 문학, 비문학 한 세트씩 풀고 5단 노트까지 써와 하고 학교에 있는 모든 1학년들한테 그런 국어 공부를 시키실 정도였습니다. 1학년이요? 네, 1학년이요.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요. 그 외고 수준이 진짜 열심히 또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 특성화고로 빠져버리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그 학교를 간 거라서 그래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공부만 해야겠다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4월 초반쯤인가 이제 다른 교복을 입은 한 친구가 도수가 엄청 높은 안경을 쓰고 막 쭈뼛쭈뼛 거슬려 들어오면서 막 빈자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제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일단 서 있게 시키는 좀 뭐하니까 앉으라고 안내를 해줬는데 그때가 하필 그 국어 선생님께서 들어오시기 직전 시간이라 반 친구들이 그 문제, 그 숙제를 벼락치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다들 너무 바쁘고 혼나기 싫으니까 문제집에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그걸 보고 엄청 겁먹은 표정으로 저한테 저기 이 학교 분위기 원래 좀 그래? 라고 하길래 저도 사실 숙제를 다 못 마친 상태였어서 길게는 말을 못 해주고 그냥 많은 말 대신 다음 시간이 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다들 엄밀히 따지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단 양이 워낙 많은 데다가 그 선생님께서 특히 또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혼나기 싫어서 다들 약간 도망가듯이 했던 거였는데 이제 수업이 그때 마치고 급식 시간이 된 후에야 그 친구는 자기소개를 할 수가 있었고 저는 그때 그 친구의 그 어리숙하지만 그 씩씩한 멘트들이 너무 좋아서 먼저 말을 걸고 같이 밥 먹자고도 했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를 만났고 그 녀석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아 진짜 뭔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맞아요. 전학생과 우정 스토리인데 앞부분에 약간 스카이캐슬 같았는데 뒷부분으로 갔으면 약간 에이틴. 맞아. 아 저도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어떤 친구랑 같은 반이 되려고 선택 과목을 똑같이 고른 적이 있어요. 진짜 사랑이다. 찐이다. 그러니까 그게 고3 올라갈 때인데 윤리와 사상이랑 법과 정치 그리고 세계사랑 동아시아사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야 했어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익숙한 과목들이네요. 아 저는 진짜 윤리에 정말 젬병이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법정이랑 세계사 이렇게 생각 중이었는데 그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윤사 세계사를 선택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반이 선택 과목 조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데 윤사 세계사 조합이 예상되는 인원이 별로 없었는지 한 반 정도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윤사 하나만 바꾸면 그 친구랑 반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그쵸. 반이. 그래서 그때 그 친구랑 도서관에 가서 윤사 교과서도 보고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윤사 세계사를 선택해서
고3 때도 같은 반이 되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답니다. 아, 좋네요. 너무 좋다. 윤사 공부는 좀 힘들었지. 좀 많이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반 분위기 자체도 너무 좋았고 덕분에 힘든 입시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수능도 같은 반에서 봤어요. 그 친구랑. 진짜요? 우와.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 친구가 한국사 쪽집게도 해주고 정말 의지가 되었던 기억도 납니다. 든든했겠는데요. 이 정도면 우정편이 아니라 사랑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진짜 고민이 많이 됐을 선택이었을 텐데 만족스러웠다니 다행이에요. 저랑 제 친구는 둘 다 학창 시절에 막 뭐 엄청난 반항을 해보질 않았어가지고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제 친구의 남자친구분과 같이 이제 밥을 먹은 거. 1년 정도 그 친구가 이제 만나고 친구 남자친구분이 이제 곧 군대를 가시는데 이제 군대 가시기 전에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성사된 자리였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도 만난 친구였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의 서사를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랬겠다. 맨날 저를 챙기고 좀 놀렸던 애가 막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받고 있으니까 알죠. 올리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친구의 남자친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좋은 친구의 이미지로 남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됐을 거 잘 됐을 서로의 거예요. 낯선 모습을 보고 조금 맞아,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나 같은 맨날 놀려 먹었어. 뭐 그러더라 이러면서 목소리 한층 높아지더라. 그렇죠. 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좋은 추억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여중 여고를 나와서 진짜 약간 이런 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 질문을 듣고 이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친구 3명이서 워터파크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은 수영선수 출신이었고 라이프가드 알바까지 하던 친구라서 수영을 되게 잘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한 명은 아예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극단적이다. 네, 진짜 극단적이어서 구명조끼를 끼고도 그 발이 안 닿는 곳은 무서워하는 정도였고 전 구명조끼 끼면 좀 적당히 하는 편? 네. 어쨌든 파도풀에 들어갔는데 그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무섭다고 이제 나가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더 놀다가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한두 번만 타고 나갔는데 친구가 아무 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떡해. 네,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 휴대폰도 락커에 두고 왔단 말이에요. 어떡해. 진짜 필요 없겠지? 아이고야. 하면서 방수팩도 안 사고 그냥 락커에 두고 와서 전화도 할 수가 없고 진짜 미아찾기 방송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때 마침 친구가 그 수영 잘하는 친구가 파도풀 가장자리 쪽에서 이거 땡땡이 거 아니야? 그래서 떨어져 있는 크록스를 하나 주었는데 어떡해. 저희가 눈을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약간 만화에서 텔레파시 찌릿하는 약간 그거 뭔지 아시죠? 그런 것 마냥 저희가 눈빛만 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수영을 못하는 친구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장면이 계속 오래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진짜 바로 이잡듯이 주변을 막 뒤졌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멀쩡하게 서 있는 그 친구를 발견했고 아, 다행이다. 네, 진짜. 알고 보니까 그 헤어진 자리 근처에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발견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우리는 너가 혹시 사고 났을까 봐 진짜 걱정했다. 미아찾기 방송까지 생각했다 하니까 진짜 다 같이 터져가지고 그냥 깔깔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워터파크에서 수영 못하는 친구를 절대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찾았다니까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에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순간이 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소소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날들이 쌓여서 친구 사이를 더 특별하게 만들곤 하죠.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좋은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지금 곁에 있는 친구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든 내가 이 친구랑 오래 가고 싶다고 느꼈던 이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저랑 성격이 반대인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슷한 친구도 되게 좋긴 한데 제가 약간 생각이 많고 결정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그래서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약간 투명한 친구한테 어쩔 수 없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솔직한 친구랑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쟤는 자기 생각대로 말해주는 친구니까 제가 아무래도 생각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느낌이라서 그런 친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좀 찾으려고 이제 그 친구들 공통점이 뭘까 하고 한참 생각을 해봤거든요. 친구들 성격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친구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열심히 계획하는 친구들을 보고 저도 이제 같이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도 저를 보고 자극 받을 때도 종종 있고 그래서 배울 점 많은 친구들이랑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약간 커리어 우먼들. 맞아요. 멋있는데요? 그리고 허씨님이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저도 이제 투명하고 앞뒤가 비슷한 이제 솔직한 친구를 좋아해요. 친구라면 이제 속마음도 털어놓고 깊은 대화도 해야 하는데 속을 알 수 없는 약간 불투명한 친구들한테 뭔가 속마음까지 터놓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도 앞에서는 축하를 해주는데 뒤에서는 약간 견제나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랑은 거리를 조금 두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함께 슬퍼해준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좀 광범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성향이 좀 비슷해야 그래도 친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예를 들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에너지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치관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은근 중요한데 그 돈 쓰는 씀씀이도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밥 먹는데 돈 쓰는 걸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한 번 먹으면 되지 뭐 해서 혼자 먹을 때는 그냥 샌드위치 하나로 그냥 끼니 떼고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야 우리 뭐 버거 먹자 이러면서 매끼 3만 원 탕진 막 이러면 사이들이 가자 막 나 너 정말 좋아하는데 돈 쓰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될 때 가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학창 시절 때는 이 우리의 시공간을 확실하게 묶어주는 학교라는 매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도 일단 말을 한번 트는 게 쉽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친해지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런 학창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대학에 와보니 만나는 사람의 스펙트럼은 확 넓어지는 반면에 겹치는 시간이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와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네, 그래도 그중에서 특히 좋아하게 되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 콕 집어서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가 잘 드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사람 자체가 막 유쾌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허씨님처럼 좀 공상도 많고 저는 일단 진짜 좀 장난보다는 좀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좀 생뚱맞은 주제를 꺼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 코드가 잘 맞는 친구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오렌지가 좋아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전 오렌지 못 먹는데요? 아니면 나한테 야, 오렌지 먹으면 안 돼. 오렌지가 건강에 안 좋은 이유 10가지를 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야, 왜 딸기는 이야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닫아버리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과는 저 친해지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다친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닌지 저도 항상 경계를 하려고 하고요. 항상 사람은 열려야. 네. 저도 이제 다 말씀해주신 거랑 다 비슷비슷한데 밝고 긍정적인 사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친구는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재미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쵸. 저랑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아야 할 것 같아요. 가치관이나 습관도 그렇지만 생각하는 방향이 많이 비슷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친구란 진로와 고민들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아, 정말 다 동의하게 되는 특징들이네요. 사소해 보여도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를 끈끈하게 붙잡아주는 것 같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우리 청춘이들 곁에 있다니 다행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이 말해준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아, 이 친구가 제일 좋다 싶은 사람 한 명을 떠올려서 소개해주세요. 닉네임을 하나 정해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닉네임을 정한 이유도 소개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살짝 웃음 지을 만한 이야기까지 할게요. 그럼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적어도 5명은 소개하고 싶지만 한 명을 꼽자면 저랑 대화를 진짜 가장 많이 했던 그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유령 공유자로 정할 건데 그 친구랑 저는 대화 도중에 진짜 유령 공유하냐?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할 정도로 생각이 너무 비슷하고 사고 흐름도 거의 똑같아요. 다들 유령 공유하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한 명씩? 있긴 해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데 근데 또 성격은 좀 달라요. 저는 인프피랑 엠프피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는 ENTJ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격도 야무지고 무던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 있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이 유공이라는 친구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덜렁대는 면이 있는데 유공이가 정말 잘 챙겨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입시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간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 숙제 이런 거 제가 진짜 잘 깜빡하거든요. 무서운 선생님은 없으셨지만 깜빡해서 그냥 이 숙제의 존재조차 모를 때 그 친구가 너 숙제했어? 이렇게 하면 숙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숙제 이렇게 보여주고 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커서 저도 그 친구가 힘들 때는 도움이 많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즐거워서 각자 대학교 가고 나서도 방학 때는 꼭 2번 정도는 얼굴을 봅니다. 못 본 지 2달째라 지금도 또 보고 싶네요. 아, 저는 친구 한 명을 고르기는 너무 어려워서 저는 반대로 5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들 모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맨날 나중에 혹시 오마이걸 숙소 아시나요? 네. 알아요. 같은 건물에 같은 건물에 그 같은 층이나 다른 층? 아마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너무 그쵸? 좋다. 그래서 맨날 나중에 오마이걸처럼 같은 건물에서 살자고 그리고 실버타운까지 같이 가자고 하는 친구들이라서 실버타운 모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랑은 덕질로 만났는데 사실 덕질보다도 배틀그라운드 게임 아시나요? 아, 알아요. 알죠. 배그 게임을 같이 하면서 확 친해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일본 여행도 지금 한 3번 가고 1년에 한두 번씩만 가고 재밌는 걸 항상 같이 하는 모임인데요. 요즘은 어쩌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무한리필 식당이랑 뷔페를 도장 깨기 하는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여고생들 같아요. 그렇죠? 재밌어 보이죠? 이제는 다들 그때 좋아하던 걸 더 이상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말이 덕질에서 남은 건 인연뿐이라고. 아, 그런데요. 대박. 그렇죠? 너무 멋진 말이다. 만나서 크게 하는 거 없이도 존재만으로도 즐거운 이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와. 진짜 인연이네요. 이렇게 만나면. 그쵸. 진짜로.
덕질을 통해서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났다니까 이건 진짜 행운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실버타운까지 갈 정도로. 맞아. 그러니까 그쵸. 평생을 진짜. 약속한 거 아니에요? 어머. 어머, 그렇게 되나?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같은 반 친구를 만난 아이인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그 남자친구랑 밥 먹었다는 그 친구예요. 그 친구시군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도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아이 이름 뜻이 이제 하늘의 정자라는 뜻인데 이제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하정이라고 닉네임을 만들어 볼게요. 하정이는 일단 덩치는 꼬맹이 같은데 되게 성숙한 내면을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멘탈이 좀 미친 듯이 흔들렸던 저를 옆에서 잘 다독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따끔하지만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그런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되게 잘 맞는 친구를 학창시절에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만큼 오래오래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 친구 옆에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행운이다. 저는 유독 주변에 이름이 형용사 형태인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 잠깐 제 본명을 이야기를 하자면 제 이름이 다정인데 그래서 그런지 주변의 친구들도 이름이 다 현명이, 기쁨이, 다나, 예림 이런 식으로 다 예쁘다. 유독 많은 편인데 이제 그중 한 친구를 상정을 하고 형용사에서 형 빼고 용사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사들. 저요. 그 용사는 되게 유쾌한 친구인데 유쾌한 결이 약간 홍진경님 스타일이에요. 재밌겠다. 막 누구를 까면서 웃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짚어내는 포인트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새로워서 사람 자체가 약간 유머러스한 스타일이라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감겨들게 만드는 친구예요. 약간 외적인 특징으로는 약간 샤랄라한 파스텔 톤의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공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막 맨날 회색 후드 입고 다 우중충한 옷을 입는데 자기만 혼자 비가 와도 막 눈이 와도 핑크 가디건에 하얀 치마 입고 다니면 엄청 튄다고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귀여우시다. 되게 귀여워요. 되게 여행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계획 짜는 것 자체를 엄청 좋아해서 취미 자체가 여행 계획 짜는 거예요. 여행도 아니고 여행 계획. 네, 그것만 해도 행복해하는 재밌는 친구인데 저는 엄청 즉흥적인 편이고 틀에 매여 있는 걸 안 좋아해서 저한테 계획을 짜라고 하면 나보고 계획 짜라고? 막막하다는 생각부터 드는데 대신에 용사는 어디 가자는 말만 탁 들어도 후쿠오카를 가자고? 너무 좋지! 그래서 일주일 뒤에 보면 계획이 진짜 완벽하게 세워져 있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제가 너무 헛말을 던져서 이 친구를 괜히 기대하게 만든 건 줄 알고 솔직하게 나 근데 아직 돈이 없어. 괜찮은 거야? 했는데 나는 이게 그냥 취미야. 그냥 계획표를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이러는 친구라서 저도 소개시켜 주시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한 사람입니다. 유쾌하고 푸근한 친구라서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고 대학교 이야기 들어보면 이미 만인의 선배가 되었더라고요. 이 친구의 매력은 주변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담담하게 자기의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대학 사람들도 이 사람을 알아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들 알아보는 법이죠. 최가죠. 안목이 있으시네요. 가능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정말 애정이 듬뿍 담겨있는 듯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친구를 오래 지켜보고 곱씹어본 티가 납니다. 같이 보낸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친구만의 어떠한 힘이 있기에 지금까지 곁에 있는 거겠죠. 얘기 듣는 동안 저도 괜히 친구 얼굴이 또 한 번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은 쑥스럽지만 이 자리를 빌려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평소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담아뒀던 고마움이나 지금 전하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짧게 그리고 솔직하게 전해보는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통하는 사이라 해도 가끔은 이렇게 직접 표현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모두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이제 지금 그 떠오르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가을님, 준비되셨죠? 아이고. 네네네, 준비됐습니다. 네, 하정아. 그래요. 굉장히 부끄러운데, 늘 하는 얘기지만 고맙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뭐 너가 있어서 그래, 참 좋아. 오래 보자. 좋은 거 맞죠? 그럼요. 너무너무 좋죠. 고마워. 다음으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저요. 유공아, 내 생각 많이 해주고 아껴주는 게 보여서 너무 고마워. 내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이 많고 나도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우리 경로당 갈 때까지 가서도 함께하자. 야, 좋아요. 아, 저는 실버타운 모임 친구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축하해주고 슬픔도 같이 나누면서 오래오래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일본 여행도 또 가자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진짜 재밌었나 보다. 저는 우리 용사에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 우리 용사야.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졸업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바쁘지? 우리 둘 다 바쁘지만 잘 마치고 우리도 여행 재밌게 다녀왔으면 좋겠다. 너 항상 고민 이야기할 때마다 너가 좀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난 너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많이 토닥여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새로운 걸 항상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항상 되려고 항상 문을 열어두는 너가 참 멋지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고등학교가 꿈을 일부 포기하면서 간 곳이었지만 거기에 진학을 했던 걸 전혀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서 너를 만났기 때문이야. 잘 살자 우리. 우와, 감동. 약간 실컷했어요. 어떡해. 약간 용사도 아닌데 제가 다 읽고 아, 진짜 너무 고등학교 감동일 것 때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남은 건 사람뿐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인정. 진짜 인정. 아, 진심을 담아 누군가를 아낄 수 있다는 건 참 값진 일인 듯해요. 평소 말이 없던 사람도 스르르 말문이 열리고 자신도 모르게 오래 묻어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꼭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추억을 나누고 수다를 떨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구나 싶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 괜히 나의 특별하고 오래된 외장하드가 보고 싶어지네요.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 외장하드에 살포시 저장되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도 또 다른 추억을 안고 돌아올게요. 스스로를 챙기는 것조차 벅찬 날이 많은 요즘입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틈도 없이 시간은 우리를 앞질러 흘러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저 자신을 묵묵하게 다독일 때가 많죠. 그런 시간들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건 당신의 마음이 가장 오랫동안 기대온 이름,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별말 없이도 마음이 놓이고 긴 하루 끝에 연락 한 통으로 웃음 짓게 해주는 사람. 우리는 종종 그 조용한 다정함의 가치를 나중에서야 깨닫곤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사이가 조금 멀어진 것 같다면 혹은 마음속 진심을 미처 꺼내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아주 작은 안부 하나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단 한 문장으로도 마음이 닿는 우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곁에도 그렇게 가슴속을 따스하게 데워주는 이름 하나쯤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MC 허씨, 가을, 돌아 간단이었습니다. 안녕.